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어제는 정말 많은 질문들과 또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댓글들을 받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아침에 정리를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하나 올리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 필리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필리핀의 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파이 트리니티 대표 개발자는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워낙 또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열정적인 개발자들입니다. 이 트리니티 개발자들이요. 그리고 저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고 있는 편이었고, 이 트리니티 프로젝트 자체가 다수의 DF 프로젝트들을 전체로 통합을 해서 큰 커뮤니티 조성을 꾀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규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최근에 이 트리니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코어팀이 개발에 필수인 결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적시에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DF 개발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코어팀 대다수가 지금 포커스를 KYC 쪽으로 지금 다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개발자들 또한 이제 파이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VASP라는 비즈니스 퍼밋을 미리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려 속에서도 트리니티 프로젝트 대표이죠,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열성적인 파이오니어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해준 상태입니다. 또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이를 알리기 위해서 필리핀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 이제 며칠 전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암호화폐 이벤트에도 참여를 할 정도로 아주 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길게 보고 차분히 가야 된다라는 그의 의견을 저는 상당히 존중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또 다른 파이 앱이었죠. 파이 200몰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개발자나 앱의 팬덤, 백그라운드를 보았을 때는 확실히 다른 프로젝트보다는 깊이가 얕은 프로젝트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미디어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만큼 저도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몇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고 트위터 이름도 바꾸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파이 합의 가격 문제와 또 비즈니스 퍼밋을 내는 문제에서 약간의 좀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파이 200몰은 그냥 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트위터에서 명칭이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은 이 P2P 거래가 당분간은 유일한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달라질 것은 크게 없습니다. 폐쇄형 메인넷에서 활성화가 될 이 D앱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이 D앱들도 처음부터 엄청난 유저의 유입을 가져올 거라는 확신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자면 이 D앱에 대한 너무 막연한 기대감, 또는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너무 과장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보기에, 오히려 이번 기회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이 P2P 거래가 좀 더 성숙하게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파이 D앱은 P2P 거래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필리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차츰차츰 진짜 생태계를 배워나가고 탐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앞서 나갈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회의적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종일 파이 관련해서 주변 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컨텐츠 해석 관련, 아니면 SNS 업로드 관련, 문의사항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파이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부터 파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팩트 전달,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작년이나 올해 초는 그래도 유튜브 조회수, 저 같은 유튜버요, 그리고 SNS나 블로그에서 추천인 모집을 위해서 파이에 관련된 수많은 과장된 말들 또는 거짓말들이 사실화처럼 다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요.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에 비하면 이 파이는 실제 너무 이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포함을 해서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항상 유튜버들의 말을 바로 믿는 태도보다는 이 말들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좀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듣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파이도 실제 물품들이 오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려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뭐 이 파이에 10개를 주문하였다.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SNS에서 뭐 퍼뜨리고 있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1파이에 엄청난 높은 가격을 얘기를 하고 뭐 서로 축하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사이트 자체가 그냥 테스트넷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트이고 다 테스팅으로 올려놓은 컨텐츠들인데, 이것을 이제 사실인 양 보도를 하고 있는 파이 관련 그룹들이나 이런 컨텐츠만 보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암호화폐의 커뮤니티의 성숙도를, 수준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런 거를 잣대로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서 그나마 팩트들만 모아서 들어도 앞날을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파이는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 같은 경우는 파이 가격을 초기 $100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1억 위안까지도 예상을 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인 양 그냥 마구마구 퍼지고 있죠. 웨스 스펜서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파이 예상 가격을 말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수없이 얘기를 공언을 한 전문가이고요. 웨스 스펜서 같은 경우는 파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암호화폐도 가격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을 보는 사람이고, 제가 스펜서의 모든 영상을 다 시청을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일부는 지속적으로 번역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본의 소스를 가지고 와서 웨스 스펜서가 뭐 $100를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능력과 이런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이런 바탕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파이오니어들도 이런 절차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링크와 원본을 베이스로 말하는 세계가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파이가 얼마 간다더라, 파이를 어떻게 거래했다더라, 이렇게 칭송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새로운 유저들이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 3자들이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 상당히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좀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파이가 뭐 TPS가 1억이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이 아닙니까? 라는 뭐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진짜 1억 TPS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레이어 1 중에서 가장 빠른 TPS가 솔라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략 한 5만에서 6만 정도 TPS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 TPS라고 보면 되겠고요. 평균은 몇 천 단위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그 수준인데요. 이제 파이는 1000 TPS가 안 되거나 최대로 작동시키면 스텔라처럼 5000까지는 낼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파이 백서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스텔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숙명 같은 거죠. 따로 뭐 이렇게 ICO라든지 뭐 크라우드 펀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 마케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커뮤니티가 알아서 파이를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성숙돼서 좀 더 객관적인 사실 베이스로 이런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항상 부족하고 옳은 얘기만 할 수 없는 그저 유튜버일 뿐이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는 거래 얘기를 하던, 파이 기술을 얘기하던, 아니면 전문가 입을 빌려서 뭐 파이를 평가를 하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주는 문화가 파이에도 꼭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